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톰표. 지금 이게 세 번째. 여기 우리 그 어? 묘희님이 그 직책이 뭐였지? 되게 높으신 분께서 제가 안녕하세요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섭션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어제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성탄절 이벤트랑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뭐 방아찐 그 유튜버님, 그분 이제 모든 거상 유저들의 이제 도움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해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 설련은 뭐고, 또 아니 성탄절 이벤트가 하나만 하나같이 뭐 설련을 또 왜 나오나, 이건 또 뭔가 이렇게 막 알아보고.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그래도 대형 이벤트죠. 대형은 대형, 준대형이지. 준대형, 진짜 대형은 설날이랑 그거고, 이건 약간 준대형이죠. 아무튼 그래서 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양말을 30개를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퀘스트에 30개라고 나오니까 30개를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했는데, 또 차츰차츰 조금씩 해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좋고, 특히나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서양 총수가 228레벨이나 됐거든요. 제가 얘를 레벨 1부터 키우고 있었는데 서양 총수의 총도 주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거대 보스 다시 모으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는 대부분은 거대 보스를 3단계까지 모아서 캤어요. 왜냐면 3단계에 제가 원하는 그 아이템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황제 그 아이템부터 포함해가지고 현무 그 석상도 있고, 아니면 따로 환수 석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쉽지 않길래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쨌든 서총총은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당장에 서총총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삑살이나. 제가 이거 사냥을 하는데, 이 스페이스바가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환수,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태초의 화신, 항삼세 누나의 그 태초의 화신이 이렇게 누르면은 태초의 화신 쪽으로, 그러니까 소환수 쪽으로 그 화면이 전환이 되는, 그게 이제 스페이스바인 거를 이제 어제 알게 돼가지고 어제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제가 이 화면 전환하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 마우스가 지금 감도가 거의 100%거든요. 너무 짜증나니까 그냥 확확 해라,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것도 또 스트레스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니까 괜찮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국화빵 이벤트 이게 아마 내일 완전히 종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요 석상 주는 거 있잖아요. 25번 옮기는 거. 물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끝났겠구나. 뭐 어쨌든 저게 국화빵이 16일까지이긴 했었어도, 그동안 그래도 빵을 전달 못 해가지고 갱신이 안 된 거면은 19일까지는 그렇게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8일인데 오늘 하루 남기고 저렇게 청룡 하나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저거랑 이제 만약에 이제 거대보스 3단계에서 현무가 뜨면은, 현무가 제일 힘들잖아 사실은. 물론 요즘에는 뭐 사냥해가지고 200석상 만드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쨌든 그냥 심정적으로 현무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 친구가 레벨업 하기도 힘들고, 무슨 레벨업이 거의 불가하죠 거의.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걔한테 캐고, 제가 어쨌든 지금 청룡 250이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기린 250을 합쳐주려면은 기린은 어쨌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석상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렇게 석상을 하나 받았고, 또 지금 요 이벤트 중에서 또 석상을 선택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하나, 저는 거기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주작 아니면 현물을 받을 것 같은데, 주작을 받아야겠구나. 주작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주작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환수의 정수 그 퀘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한 마리는 그냥 백호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서 백호를 키우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쩔경 쩔경 20억 해가지고 말렙 하나, 그러니까 200렙까지 하나 찍어준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호 하나 딱 키워가지고 뭐 봉돌 봉석 값만 나가겠죠 뭐. 그래서 그거 해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린도 그 보너스 풀 보너스 스테 200짜리 기린이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또 기린 또 뽑아가지고 걔는 조금 이렇게 뭐 보조 격수로 쓰든 근데 될지 모르겠네. 이게 기린이 다 좋은데 팔이 짧아요. 그래서 얘가 몸빵도 되고 뭐 딜도 어느 정도 되는데 속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제가 지금 3격수인데 최무선까지 포함해가지고 4격수를 쓰면은 나아지겠죠. 물론 기린의 시점까지 되면은 제가 여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야무진 꿈을 이게 참 이 거상이 좋은 점이, 거상은 사실은 약간 테크트릭,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창의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거상은 그냥 엉덩이가 되게 무거운 게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은 딱 정해진 어떤 테크트리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발전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 약간 정치적인 건 아니고 약간 보수적인 게임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하다기보다는 좀 정해진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 뭔가 막 그 저는 롤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롤은 되게 그 센스 있어야 될 것 같고 되게 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거상도 어느 부분에서는 뭐 상인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거래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엉덩이 게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을 또 끝까지 세울 수 있잖아요. 저는 벌써 지금 앞으로 성탄절 캐시 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설날 캐시 이벤트 하면은 또 부동명언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보쿠텐 제 세 번째 전설 장수 예상인데 그 친구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인도 장수 막 레지나랑 바지라오 뭐 그런 친구들, 좀 그런 친구들도 또 준비하고 있고, 이게 테크트리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예상이 좀 잘 되니까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왜냐면 도파민이 마치 우리 음식 앞에 놓여있는 음식처럼 이렇게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폭발할 것 같은 도파민은 아니어도 그냥 잔잔한 어떤 그런 고요한 즐거움을 준다 이거죠.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은 기결. 저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저 청룡 저거를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왜 내가 뭐 실수했나. 저는 사실은 이거 맨날 하잖아요. 저는 거상을 웃긴 게 10월 20일에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페인 같은 느낌인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심지어 제가 거상하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장염에 걸렸거든요. 장염에 걸려서도 낑낑대면서 하는 거야. 그때 한창 지구촌한 690일 말렙 찍어주려고 한창 기린이랑 주작 열심히 레벨업 해주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장염 걸려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으슬으슬 떨리고 화장실도 못 가요. 너무 추워가지고. 특히 요즘 겨울철이니까 얼마나 춥겠어. 그래서 그때 앓으면서 했었는데, 그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국화빵을 나를 왜 속상 그거 몇 억짜리 지금은 10억이 넘고 있습니다, 봉화 서버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이러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렇게 얻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또 오늘의 어떤 자랑거리 겸 뭔가 신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수긴 한데 실수라는 거를 일을 저지르고 나서 직후에 알게 된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려드릴 건데,
어이씨, 자리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다행히 잡긴 잡았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각성이란다. 지국천왕의 그 세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상점이 아니라 그 상단원, 요 상단 이거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뭐로 눌러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퀘스트를 깨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말해볼게요. 그 전체 경험치를 또 몇 억씩 주고 3번인가 깰 수 있거든요. 3판인가 2판인가 깨는데 제가 벌써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거를 퀘스트 아이템을 모아가면은 거기서 깰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요거 신용도도 올려줘요. 조금씩 꽤 올려줘요. 거의 그 민쿤 주간캐 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자주 해주면 좋겠더라고. 게다가 막 여러가지 도핑템들, 막 삼색채광단이나 궁중타락축 같은 것도 사실 사냥하면서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참 이 포만감 시스템이 좀 귀찮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 게임 시스템인데.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사실 돈도 조금 약간 아깝거든요. 그 궁중타락축이 저희 서버에서 거의 한 1억 1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억 1000, 1억 2000 막 이 정도 되는데, 좀 이렇게 이제 큰 단위로 사시는 분들은 1억에 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상점에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부터는 저 지국천왕 세트는 안 낄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는. 왜냐면은 저거는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제가 지금 변지국이 있고 황제 머리띠 뭐 이런 거 갑투 다 있으니까, 저기다가 그 노력과 시간과 뭐 그런 재화들을 사용하는 건 약간 아까워요. 거기에 보면은 사천왕이라 명왕이나 뭐 그 사천왕, 명왕, 전설장수 이런 장수들 한 주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책을 준단 말이에요. 경험치 책을. 그러면은 뭐 해줘야 되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육천왕은 어차피 사냥용이니까 뭐 단거도 껴줬고 했고, 그래서 뭘 해야 되지? 그냥 뭐 전설장수 거를 미리 좀 모아놓을까? 아니면 부동명왕을 위해서 부동명왕 거를 모아놓을까? 이렇게 뭐 고민은 되는데, 어차피 부동명왕이 그 딜을 못하잖아요. 그 주벤져스 하면은. 부동명왕 거 모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어차피 요 전설장수는 앞으로도 많이 뽑을 텐데 전설장수 경험치 책을 많이 모아둘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메인일 것 같아요. 그 경험치 책이. 그래서 한 주에 5억씩 그렇게 쟁여놓으면은 뭐 어쨌든 5억이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경험치인데 좋죠. 거기다 제천대성 그거 경험치까지 한 두루마리까지 하면 막 그렇잖아요. 예. 이제 지구천왕이 조금 있으면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의 제목이랄까요? 그거는 신수석상 얻었다. 그리고 또 지국천왕 옷을 풀템을, 그러니까 반지 빼고 이렇게 한번 껴봤다. 이렇게. 반지까지 끼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러면 진짜 도사삼 쉽진 않나? 이 도사삼이 단단하거든요. 제가 고명검 항산부를 껴주고도 짜증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팔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괜히 막 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여유 있게 할게요. 뭐 어제 많이 보시는 것도 아닌데 뭐 저도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저희 상단원분께서 이제 좀 그거 생방도 해라 이렇게 권유하셔가지고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고민 중이에요. 또 지금은 아직 좀 이제 주간에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녹화처럼 해가지고, 사실 녹화도 아니고 그냥 까부는 건데, 그랬고, 뭔가 이렇게 제가 블로그 썼던 것도 글을 막 많이 썼었는데, 제가 블로그가 1100개를 넘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자랑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뭔가
저는 그래도 생각이 좀 이렇게 깊진 않지만 많은 편이거든요. 뭔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뭐가 막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튼 되게 궁금증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막 글로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거상 이 유튜브를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도 푸는 게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그 윤희럴 님도 그분은 워낙 말을 잘해서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자기 썰을 많이 푸시더라고요. 자기 개인사 썰도 풀고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재밌는 썰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그냥 대한민국 30대 초반 남성이고요. 그 대졸자였고 군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근데 뭐 제 자라온 것보다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원래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는 그래도 인서울,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인서울 그래도 그냥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정도의 학교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까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IQ 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IQ 테스트 못했어요. 왜냐면은 IQ가 100도 안 나올까봐.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왜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슬픈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이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말이나 어떤 책에 나오는 말을 그냥 고지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제 식대로 어떻게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냥 단체 생활이고 제가 이제 30대 초중반이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 때 90년대 뭐 이때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쯤 해가지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전체적인 그런 교육이 있고 좀 공교육이 있어서 뭐 그런 뭔가 암기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서 구구단을 좀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도 또 까먹어요. 구구단 그거 외우는데도 또 진짜 몇 날 며칠 걸리면서 정말 힘들게 맨날 맞으면서 그거 배웠는데 그래 놓고서 또 학교 가서도 또 못 외우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남았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부터 저의 악몽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수학이 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알려주길래 그냥 대충 한번 해봤더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 정말 힘들고 짜증났는데 레벨업 나이스. 스크린샷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 나눗셈을 배웠거든요. 나눗셈도 모르겠어. 잠깐 사진 좀 찍을게. 저 블로그 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찍었고 그래서 나눗셈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친구한테 또 배웠어요. 그 굴욕적이었죠. 왜 초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막 친구한테 뭐 초등학교 때는 똥만 싸도 진짜 놀림거리인데 친구한테 막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어쨌든 그래도 이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피크를 찍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 수학 그 시험에서 25점을 받았어요. 25점이면 사실 이거는 푼 거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뒤지게 맞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유야무야 넘어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더 힘들지. 중학교 되면 더 힘들지. 고등학교 되면은 뭐 거의 죽음이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못하는 하향 평준화 그 시기잖아요. 그때 아시잖아요. 우리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그 뭐지? 3월 모의고사 경기도인가 그게? 교육청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를 보더라도 평균이 이거 맞지? 40점인가 30점만 돼도 4등급이니까 3등급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수학을 위시한 그런 여러 가지 공부들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저는 제가 바본 줄 알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를 안 갈라 그랬어요. 스스로는. 네, 물론 이제 가족들의 그런 눈칫밥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죠. 너 진짜 대학교 안 갈래? 하면서 막 때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어떻게 대학교 안 간다 그럽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부를 했는데,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러다가 이제 22살에 원래는 저 바닷가에 있는 대학교를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문대 정도의 그런 성적을 받고 그쪽으로 갔다가 제가 22살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그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특히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이게 정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을 정말 싫어했다. 근데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야. 수학이 제가 웃긴 게 22살에 초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난 초등학교 수학부터 못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데 금방금방 배우죠. 초등학교 다 큰 성인이 초등학교 수학 뭐가 어렵겠습니까? 또 중학교 것도 금방 배워. 고등학교 또 그럼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죠. 그래서 했는데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이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국어가 이게 공부를 해도 이게 내가 성적이 오르는 거야 뭐야 싶지. 차라리 수학은, 그래서 제가 수학을 원래 맨 처음에는 3개를 맞았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 모의고사 보면은 맨 앞장에 4문제 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냥 사칙 연산만 하면 되다. 저는 거기서도 하나 틀려가지고 3개를 맞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수능까지 보는데 수능에서 3개 틀렸어요. 수학. 물론 물수능이었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높은 점수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수학이 꽤 탄탄한 그런 뒷받침이 돼가지고 수능으로 대학교 갔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교육이 꼭 전체 교육이고 대중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 조금 멀리 돌아왔네요. 그래서 좀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게 사람마다 어떤 것을 체득하고 어떤 것을 하는 거에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저 사람 좀 모자라네, 저 사람 좀 못하네, 저의 수학처럼, 수학 얘기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거를 좀 엮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제 성격은 그래요. 저는 뭔가를 배울 때 좀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뭔가를 새로운 거를 체계를 구축할 때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약간 제 식대로 뭔가를 소화를 해야 돼요. 저는 안 그러면은 되게 맹목적으로 뭔가를 따르는 거를 잘 못해요. 이게 좋게 보면은 약간 본질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피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약간 지능적으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저는 지금 회사에서도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사람들이 특히 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왠지 알아요? 저희가 약간 MG 회사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신입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 다 거의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칼퇴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남았어요 스스로. 누가 남으라고 한 적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팀장님들의 그런 분들이 막 선배분들이 막 다 빨리 가라고, 넌 왜 맨날 남냐고, 회사에서 뭐 하냐고. 왜냐면 저는 저희 회사가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가 OJT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 약간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 처음에 그 어떤 그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에 잘 못하잖아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왜냐면 새로운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거니까. 저는 어떤 회사를 가서든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워야죠.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남고 내 시간 써가면서 좀 공부하면은 아니 앞으로의 그 회사 생활이 좀 더 편하잖아. 내가 많이 알면 되잖아요. 회사 일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알면 돼요. 많이 알고 많이 준비돼 있으면 잘해요. 근데 그거를 체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이제 약간의 그런 센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욕하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자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근데 동기분들이 좀 있어요. 동기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좀 처음에 헤매고 약간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하고 잘 지금 어떤 공부하거나 체득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 하니까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뭔가 질문하면 막 약간 피식피식 거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지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초반에는 맞아요. 제가 그 일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특히 초반에는 진짜 잘 못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거의 저는 상위권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측정하는 거, 성과 같은 거 측정하는 그런 게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꽤나 객관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런 수치적으로. 저는 그 수치에 있어서 하위권으로 이제 내려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꽤 잘하는 편이에요. 일머리도 이제 좀 생겼고. 근데 초반에 저 무시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 나갔어요, 회사. 왜? 혼자 잘난 척하고 팀장님 계신데 딴짓하고 쿠사리 먹고, 그것도 또 팀장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나갔어요. 자기 말로. 팀장님 경위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 경위에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런 매너가 어딨어. 어쨌든 전 그랬어.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간다 그럴 때도 나가는가 보다 했었지. 전 그래요. 제 스타일이 이러니까 초반에는 늘 모든 뭔가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냐면 저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타일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수학을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수학 좀 열등생일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정신 차리고 나중에 어떤 뜻이 세워져가지고, 비록 22살에 그 나이가 들어서도 초등학교 수학부터 시작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찬란한 그런 봄을 맞이할 그런 20대 초반 청년이 되었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23살 때까지 모쏠이었던 그런 남성이
그 이후로는 늘 연애를 빠짐없이 하기도 하고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각자의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초반에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응? 본인들은 생각 없잖아요. 본인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저는 시키는 것만 안 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팀장님이든 뭐 대표님 누구든 가가지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팀장님하고도 진지하게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그때 아까 말했었던 그 비교했었던 그 사람처럼 뒤에서 몰래 그러지 않아요. 저는 대놓고 팀장님하고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팀장님하고 더 돈독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저는 뭐든 본질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쟤 왜 저런 질문하지? 아 왜 쟤 왜 약간 튀지? 그런 생각 그런 인식을 듣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떡하지? 결국에는 저는 마지막에는 늘 웃어요. 제가 거기다 이겨요. 예, 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알아간다. 근데 저 반면에 저랑 다른 스타일도 있으시죠. 정말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해가지고 그걸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어떤 삶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윤일월님이 그 약간 자기 썰을 많이 푸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썰 풀면서 약간 뭐 잘난 척?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오! 저 이분한테 요거 이거 팔아야 되니까요. 예, 급하게 좀 끌게요. 감사합니다.